보여드렸죠. 예. 근데 이 1금융권하고 달리 2금융권은 요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이 좋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유로 무리한 대출들이 많이 나갔죠.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이미 우리가 2-3년 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때 좀 팔지 안 했냐? 그때 뭐 하지 했어야 되지 않냐?"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좀 화가 나요.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저런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휘둘리나? 2-3년 전에 부동산 경기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분양가라든지 뭐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갔다라고만 소문만 무성했고 물론 그 가격에 팔리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거래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고가에 비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지금 막 올랐다라고 소문내는 게 뭐예요? 새로운 걸 분양하기 위한 소문이라니까요. 주변 시세가 올랐다라고 소문이 나야 PF 대출할 때 대출이 많이 나와요. 땅값도. 예,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5일 예,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동산 이야기 뭐 할 얘기 많죠. 진짜 많아요. 많은데 근데 이제 재미가 없는 게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라 거의 다. 다만 이제 어제 저도 이제 그 언더스탠딩인가? 예, 듣다가 그 금감원에서 저축은행들한테 예, 설 연휴 이후 뭐 아무튼 긴장해라. 현장 점검할 테니까 뭐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PF 부실 대비 충당금, 그러니까 이제 대출의 부실한 대출 금액만큼 하여튼 돈을 뭐 모아놓으라는 이야기죠. 충당금을 제대로, 그러니까 부실에 대비해서 돈을 지금 제대로 준비해 놓고 있느냐, 뭐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아니 대출이 부실로 나갔는데 충당금이 제대로 준비가 됐겠어요? 대출이 그나마 제대로 나가서 이자가 제대로 들어와야 충당금이 물 뭐 조성을 하든 뭘 하든 돈을 어디서 빌리든 되는 거지. 대출이 부실해 가지고 지금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저축은행에서 지금 충당금 마련이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언더스탠딩 이야기로는 거기 나오는 기자분 말로는 뭐 어 저축은행들이 과거에 인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요즘은 대출을 나갈 때 예전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인제 뭐 확인했다고 해 봤자 뭐 제가 뭐 얼마나 뭐 근데 자료 몇 개 봤어요 저도. 네, 은행들 관련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좀 심각하다가 아니라 진짜 심각하다 라고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2 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5천만 원 이상,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5천만 원 이상 돈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사실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더스탠딩 이야기 중에 이제 이거 얘기 중에 뭐 금감원에서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뭐 진짜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제 판단으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위기를 빙자해 가지고 과도하게 아니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단속하고 어떤 기준의 잣대를 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조조정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구조조정이 뭐냐면 통폐합.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을 먹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이 됐든 어떠한 기존의 은행권이 되었든 저축은행을 통해서 자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세력들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물건이 나와서는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못 사니까 이렇게 한번 흔드는 거죠. 우리 IMF 때 그 기업들 구조조정하면서 그것이 그 회사의 어떤 그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됐죠. 항상. 그렇게 뺏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권력에서 줄 선 놈하고 줄 서지 않은 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윤 정권에서 과연 이걸 하고 있을까? 아니면 윤 정권이 지금 디올백 사태 이후로 김건희라는 여자라고 하기 참 민망한 사람인데
예, 김건희라는 사람의 어떤 그 리스크 때문에 권력 공백 상태를 이용해서 그 밑에 세력들이 밑에 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금융 세력들이 저축은행을 먹기 위한 작업이 아닌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뭐 부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금융권에 어려운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그죠? 특정한 세력들이 해먹는 거죠. IMF 때 그래서 대기업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생각지도 않았던 기업들이 성장했잖아요. IMF 때. 잘 나가던 기업들 나가 떨어지고. SK 같은 경우도 뭐 그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닐까. 아, 두통이 심하네 갑자기. 좀 어제 자고 났더니 좀 괜찮은가 했더니. 예.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사태를 저는 그걸로 봅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심각해요. 제가 지금 경매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보여드렸죠. 예. 근데 이 1금융권하고 달리 2금융권은 요 몇 년 사이에 부동산이 좋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유로 무리한 대출들이 많이 나갔죠.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이미 우리가 2, 3년 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때 좀 팔지 안 했냐? 그때 뭐 했어야 되지 않냐?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좀 화가 나요.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저런 사람들은 항상 저렇게 휘둘리나? 2, 3년 전에 부동산 경기 좋았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분양가라든지 뭐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갔다라고만 소문만 무성했고, 물론 그 가격에 팔리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거래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고가에 비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지금 막 올랐다라고 소문내는 게 뭐예요? 새로운 걸 분양하기 위한 소문이라니까요. 주변 시세가 올랐다라고 소문이 나야 PF 대출할 때 대출이 많이 나와요. 땅값도 많이 산정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좀 정신 좀 차리고 할게요. 지금 막 눈도 아프고 막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아프네. 그래서 하여튼 거두절미 지금 저축은행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우리 특히 새마을금고 예,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예, 이런 쪽에 그 자금이 있는 분들은 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금액 외에는 빼셔야 됩니다. 100% 문제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 예, 그리고 금감원에서 이번에 저축은행을 조인다. 왜 갑자기? 예, 구조조정이죠. 예,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저축은행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쪼여가지고 몇 개 이제 또 손바꿈이 일어나겠죠. 힘센 놈이 이제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건설회사도 되게 그래요. 예, 그때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안 도와주고 무슨 빌미를 삼아서 훅 가게 만들어 놓고 예, 누군가가 그거를 싸게 먹죠. 벌써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저축은행 하나 정도 인수하면 좋은데. 아우 머리가 막 와. 아무튼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좀 이건 봐야겠지만 지금 보니까는 아까 제가 그 요 이야기 아파트 실거래가 로열 돈까지 공개한다 등기 정보 비아파트 확대.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얼마에 거래됐다라고 하면 그게 몇 층인지 뭐 몇 동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정확하게 그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매매가나 전세가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아우 이거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간단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약장사가 많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의료 광고법이죠. 의료
대한 어떤 약품이라든지 의료 행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광고 다 허가 받아야죠. 프랜카드 하나 걸려고 그래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의료에 해당되는 행위는. 그렇지 않고 약장사 마냥 옛날처럼 떠들었다가는 다 걸리죠. 그 의료 전문 기자라고 했던 부부가 뭐 그 건강식품인가? 뭐 이런 걸 팔면서 그 약효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떠들었다가 지금 고발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과장 광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제를 두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하고 처벌, 응징이 뒤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이런 그 허위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이제 그 어차피 허위 가격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 광고로. 근데 이놈의 정부도 그렇고, 예, 각 정당에서도 그렇고, 예, 언론사들이 일단 싫어해요. 왜? 언론사들이 그 건설회사들의 광고로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실거래 시스템 공개 뭐 의무 뭐 이런 거보다 더 명확한 건 뭐예요? 광고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사기잖아요. 과장 광고를 했다라는 것은. 예, 그래서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 이거는 뭐 이거는 100억이나 기부했다고 하니까 한 번씩 눌러주는 거예요. 난 참 진짜 어떻게 이런 걸 광고로 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좀 사진이나 바꾸던지 스토리나 바꾸던지.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광고 나오면 꼭 눌러주는 이유가 이렇게 이 정도 눌러서 이 정도 들어가면 한 1,000원 정도 지출이 될 거예요. 예. 아유, 아이고도야. 요즘 안 되겠네. 안 되겠습니다. 씨. 아유, 이거 녹음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인수합병을 위한 포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참네. 아까 그 종교시설 그 하나님 교회인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종교시설에 대해서 그 얘기를 내가 좀 하고 싶었는데. 아유, 아이고도야. 아이고 아이고 막 흔들리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